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아까 공부 뭘로 하는지 오늘 공부 뭐 할지 그런 글 아까 적었는데 여기 있네요. 어떤 걸 제일 원하시는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죠? 다 내놔. 그죠? 포트폴리오 가져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사방의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뭐 하나씩 얘기해 보죠. 근데 지금 막 5월 결산 엄청 많이 그거 적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만 못 벌었네 이런 좀 허탈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박탈감 느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한번 요거 같이 봐야 되나? 잠깐만요. 제 글을 제가 커닝 페이퍼로 좀 써야 돼 가지고 적정 주가를 아까 다 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보자. 여기 있다. 이거죠. 이거 보면서 해야 돼서 켜놓고 할게요.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구름대, 오늘은 며칠간은 제가 이거 구름대도 열어두고 할게요. 공부하셨으니까 활용하셔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추천주 관련된 영상에만 아무튼 수급이 엄청 쏠리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식이랑 관계없는 뭐 호주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나락할 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증권가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공부의 양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뭐 취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권가 뷰는 좀 보고 읽고 가야 되는데요. 요즘에 막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요, 크게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야, 원자재 가격 설정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제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세질 텐데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구성을 하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도 우리나라 잠재력을 너무 날로 보는 거 아니야? 경기 민감주 위주로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고 본다라는 쪽이 있어요. 민감주가 될 거고 이쪽은 방어주가 되겠죠. 그죠? 방어주 위주의 구성. 그리고 이쪽은 민감주 위주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소수인데요. 아직은 그래도 성장주 위주의 랠리가 크게 한 번 더 날 것이고 하반기 증시 상방이 한 번 크게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류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이. 근데 세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민감주도 민감주 나름이고 방어주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조금 끝물이에요. 지금 들어가긴 조금 좀 무섭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잘못 잡으면 계좌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 이게 완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턴어라운드가 나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말은 둘 중 하나거든요. 하반기 서프라이즈가 유력하다거나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주 유력하다거나 아니면 현재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다거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최소한 하나는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둘 다 충족시켜준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산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반기 업사이드도 열려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굉장히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저는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OLED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부품 쇼티지 때문에, 그리고 재고 조정 기간 때문에 조금 눌려 있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산업이다 하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제지 쪽도 제가 업황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로 해가지고 1분기 때 엄청 눌렸죠,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건자재 쪽이 되겠죠, 그죠? 건자재 쪽도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 쪽까지 같이 좀 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좀 살펴보죠. 소비주라든지 뭐 금융주 이쪽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상승폭이 지금 단기 상승폭도 너무 크고 밸류에이션도 안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의 매력도는 기존에 비해서 한 3,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봐요. 물론 향후에 더 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상품가 인상 전가되면서 이제 더 크게 탄력받을 수도 있고, 일부 몇몇 기업들은요,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 단기적인 모멘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리스크 해지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하반기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서는 면세점이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높다고 보긴 하는데, 기회비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당장 투자하기에는 자리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딱 보이시죠? 상승 탄력이 너무 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면세점이잖아요. 화장품주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잡기에는 좀 아쉽죠, 그죠?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상승 탄력이 저는 크게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눌림은 좀 줘야 돼요. 그래야만 매수 타점 잡기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반도체 쪽은요, 그 소부장이 좋아요. 종합기업보다는 소부장이 탄력이 더 클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기업 구성을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걸로 그냥 생각나는데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요때 좀 조정을 받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꿈틀하려다가 또 조정받고, 꿈틀하려다 또 조정받고,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그죠? 이 지점에서 35,000원 언더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삼성의 오스틴 공장 직접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단기 상승폭이 좀 큰 편인데, 최근에 반도체가 눌리면서 좀 같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눌림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죠? 자꾸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 탱탱볼 같아가지고 좁은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튀어 오르려는 그런 느낌을 전 이 기업을 보고 있으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반도체 산업 랠리만 다시 돌아와주면 나는 바로 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만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3배, 4배 올랐죠, 그죠? 상승폭이 커도 너무 크다는 거. 근데 업황이 그만큼 너무 좋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제 친구들 말에 의하면, 반도체 현직들의 말에 의하면 진짜 이 기업밖에 말을 안 해요. 이 기업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업황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적정주가 냈나요? 한번 냈을 것 같은데 35,000원 이상으로 최소한 봤네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점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도 좀 눌려 있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렇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그 파운드리 하면요, 지금은 현재 국면에서는 장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실적 장세 초입에서는 대체로 소재주 쪽으로 탄력을 받아요.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이 다시 이제 투자를 딱 재개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소재주 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요. 더듬어 보면 뭐 원익QNC라든지 그 다음에 월덱스, 동진 세미캠 이런 쪽으로 기업들이 막 날라다녔잖아요, 그죠? 3, 4월에 기억하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설비 투자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제 기준에선 이거를 이제 2차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이 초입에서는 대체적으로 장비주들이 탄력이 세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기업군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BSK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BSK 요 기업도 이제 대표적인 장비주인데요. B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 시장에서는 그 램 리서치라고 미국 기업하고 경쟁사죠, 그죠? 그리고 그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뭐 대만 이쪽으로도 그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고객사 확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수주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 가지고 중국 쪽 그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 신규 수주 가능성이 열려버렸어요. 지금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은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폭도 이 기업이 만만치 않게 컸긴 했지만 지금 그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지금 주가 수준도 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업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테스를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매수 자리로 보기에는 좋아요. 저는 좋다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렇게 빠져주면은 좋죠, 그죠? 1분기 때 테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났죠. 고객사들이 D램, 뭐 낸드 이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호황 초입이라고 봐요, 완벽하게. 그래서 반도체 가지고 지금 막 고점이다,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제 와서 너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2년 이상 지속될 업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초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낸드 투자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평택 이 공장에 D램 증설 이슈가 또 있죠. 진행 중이어가지고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환경이라고 보는 편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공장 설비를 계속해서 증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이지 기업의 어떤 문제로 인식하시면은 안 됩니다. 정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런 국면에서는 지금 구름대로 봤을 때는 망했죠, 차트, 그죠? 전형적으로 이제 손절 쳐야 되는 차트잖아요. 지금 하락의 징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의 문제로 인식을 하시면은 안 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뭐 할 시간도 아까워요. 이 정도 주가로 눌러줬으면은 감사합니다 해버려야죠. 메모리 투자 사이클은 중장기 호황의 초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장비주 가운데서는 유진테크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유진테크도 뭐 비슷하네요, 그죠? 테스만큼이나, 테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좀 눌렸는데 다크호스예요, 이 기업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여기도 뭐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운영 체계를 이제 다른 환경으로 맞춰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 쪽에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비 매출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다 걸쳐 있어요. D램, 낸드, 뭐 비메모리 모든 영역의 모든 장비. 그러니까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모으셔야죠. 5만원 아래면 아주 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지고 중장기로 성장하는 데까지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을 지금 하나하나 다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 막 나는 대로만 하는 거니까 순서도 의미 없고 혹 설사 과정에서 뭐 생략됐다고 하더라도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는 제 스타일. 제가 뭐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순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이 거론이 안 됐다고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말이 많은 오로스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 한번 봐드릴게요.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자, 오로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호예수 물량으로 좀 무거웠죠. 주가 흐름이 그냥 무거웠어요, 계속.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간 로스컷이 자꾸 잡히니까 수급이 좀 크게 꼬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들어가면 로스컷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기관들이 지금. 그래서 최소한 보호예수는 다 털고 가야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강 제가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75% 정도 나온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호예수 물량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물량을 굳이 보호해수 물량이 다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강 계산했을 때는 그렇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죠. 그죠? 만약에 3만원 초반 줘버렸으면 제가 말도 안 되게 세게 담아버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안 주네요. 그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가야기는 조금 힘든 국면이라고 보고요. 혹은 새로운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로 보는 편이 맞는데,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차트 해석상으로는 무조건 손절 쳐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차트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죠? 특히나 반도체 쪽은 차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국면인데 어떻게 차트상으로 다 손절이에요. 반도체는 지금.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되고요. 장비주들은 특히나 그 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죠? 1분기 때 200억 가까이 나왔죠. 200억 넘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지점 1분기 지점에서 조금 의견들이 좀 갈렸거든요. 사실 그 증권가에서는 야 이거 분기 실적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되게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한 그 중간 정도 나왔어요. 아주 잘 나온 건 아니지만 나쁜 거보단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단 적어도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들에 있어서의 의문점들은 어쨌든 다 해소가 됐다라는 거고, 최소한 10대 정도의 수준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앞으로의 성장판이 열렸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향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화되면은 좀 탄력을 받을 겁니다.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초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대세 국면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요 그 장비주들 가운데서 또 특히나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활용 범위가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KLA 미국 기업 말고는 경쟁사조차 없거든요.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처음에 인고스에서 그 잘라가지고 이제 웨이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웨이퍼를 가지고 그 사이사이 공정들이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공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과정에서 그 웨이퍼가 정교하게 정렬될 수 있도록 검사해주는 장비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과정에서 그 균일함을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CD라고 해요. CD. 이거를 임계치수라고 하는데, 요게 만약에 설계치보다 짧잖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제대로 이 과정에서 흐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전에 계측해주는 장비를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기업 내용은. 그죠? 근데 차후에 이제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그 미세화되면서 더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장비에 대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가게 되면은 안 갈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로 국산화 시킨 기업입니다. 좀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벌써 지금 18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길어지겠는데? 최대한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자, 재지 쪽 보면요, 이쪽은 제가 산업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는 설비 투자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원자재를 투입해가지고 가공하고 보관하고 또 운송하고 또 과정에서 또 폐수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과정을 또 하려고 그러면 대규모의 또 단지 부지도 필요하거든요. 애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 잡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냥 쭉 장수하면서 해먹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년에 팬데믹을 만나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죠. 택배 물량이 터지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요를 만나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100% 해가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갔죠.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양제지 화재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 산업은 화재가 한번 나기도 쉬우면서도 또 화재가 나면 종이 사업이다 보니까 손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래서 회복을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골판지 생산의 한 7% 정도 맞죠. 7% 담당하고 있던 대양제지에서 빠지게 되니까
더 이상 물량을 못 대니까 어떻게 됐죠? 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연간 거의 40만 톤 가까이 원지 부족이 나게 추가로 이제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언제 그때 2018년도 이때쯤에는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단가를 가지고 막 싸웠었거든요. 이쪽 시장 자체가 단가 공개가 잘 안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제지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40만원에서 뭐 30만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톤당 가격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암암리에 40만원 됐다가 뭐 50만원 됐다가 최근에 들려오는 거는 제가 들은 거는 55만원이거든요, 톤당 가격이. 이만큼이나 튄 거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쉽사리 사그러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택배 물량은 감소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택배 여전히 여러분들도 많이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죠? 찝찝하셔가지고 외식 많이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직 당장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는데요. 뭐 저는 택배 자체를 잘 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밖에 거의 안 써요. 예전에 해외에 살 때는 거기 나라는 택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솔직히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좀 냉동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나 됐는데 오죽하겠어요. 기성세대 분들도 이제 팬데믹 끝나도 아마 계속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옷 같은 것도 원래 택배 안 쓰던 사람인데 너무 편하던데요, 진짜. 그래서 이거 못 버릴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그래서 이쪽이 거품이 만약에 꺼진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막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2년 걸려요. 그래서 설비가 그 자리 잡는 데까지 그만큼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황만큼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현재 국면에서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쪽은 희한하게 기간 수급이 좀 시원하게 안 잡히거든요. 전 이게 좀 의아해요. 뭔 생각인지 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흉흉한 얘기가 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적 밸류에이션을 냈을 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냈을 때 지금 주가는 싸도 너무 싸거든요. 다 싸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쪽 산업이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여기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그냥 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죠, 최근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아까 적정주가 구했는데 이거는 신고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적었네요. 그죠? 그리고 삼보판지도 신고가 경신할 것이다라고 적어드렸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봐요. 모든 기업들이 대체로 굉장히 싸다. 그래서 포트에 한 10% 정도는 무조건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 OLED 볼까요? 오늘 어땠나요? 어떤 분이 되게 무섭게 제가 이거 기업 분석했더니 오늘 월요일날 그냥 폭풍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외면했는데 괜찮았네요, 시세. 그죠? 그 OLED 쪽은요, 일단 LCD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패널가가 1분기 때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본격적인 OLED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분기 때 90% 이상 늘었어요. 1분기는 제가 계절적 비수기라고 했죠. 그죠? 재고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이쪽은.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판매량이 좀 증가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있죠? 그 아이폰 13부터는 전부 이제 120Hz 이상의 주사율을 쓰고 있는 OLED를 채택하기로 됐다고 제가, 이거는 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폰의 95% 이상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담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저기 BOE에서 터치 OLED 요 기술력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안 됐어요. 그 엄청난 호재죠. 3D LD에서는. 그죠?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LCD 때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2010년도부터 이어진 그 LCD 그 사양 산업으로 이어졌던 그때랑은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이쪽 중국 쪽에서 생산 단가를 완전 눌러버렸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래서 10년 동안 뭘 먹었단 말이에요, 중국에. 근데 이제는 중국이 따라와야 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양산화 그 가격 경쟁에서 이때는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력 경쟁이 먼저란 말이에요. 아직 양산화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갈등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좀 좋고 되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요. 특히나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그 다음에 2, 3년 업황 길게 본다 그러면은 OLED TV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 중장기적 호황의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쪽도 1분기 비수기 때는요, 비수기거든요. 근데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소비 지표도 요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분기 때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뻔하죠, 그죠? LG 디스플레이에서는 특히나 광저우에서 이미 OLED TV 패널 양산을 작년 10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양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소재로 보신다고 하면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탑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 괜찮게 눌러줬죠, 그죠? 근데 구름대로 보면 지금 또 손절 잡혀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싸다고 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4만원 초반 42,000원인 것 같아요. 딱 42,000원에서 엄청 횡보하고 있죠, 그죠? 요 시기 작년에 2만원대 엄청 횡보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점핑한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핑하기 위한 그냥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죠, 여러분. 좋은 기업 맞고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제가 55,000원 잡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 적정 주가 수준을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게 보신다면요, 굉장히 좋아질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있죠?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도 같이 보셔야 돼요. 또다시 그룹대로 봤을 때 손절 라인 잡혔죠, 또.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차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쪽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PI 필름 쪽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아주 업황이 좋아요. FPVC용 PI 방열 시트, 요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고, 여기에다가 MLCC용 그 PI라든지 혹은 절연 PI, 그리고 PI 바니쉬, 요쪽도 그냥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크게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원래 그 하이엔드 OLED에만 들어가던 PI 필름이 이제 중저가 그 스마트폰 시장에도 다 들어가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딱히 이제 증설 이슈도 이쪽 시장 증설 이슈도 지금 없어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 만약에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화된다 그러면 PI 필름 PI 필름가 자체가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형 그 PI 필름이라든지 자동차형 PI 필름까지 같이 엮어서 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서 이거 지금 막 손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 많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업을 왜 손절합니까, 대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투자. 아시겠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봉 그 다음에 월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일봉상으로 단순하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설명을 제가 워낙 많이 했던 기업이어서 넘어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자동차 산업 한번 봐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PI도 마찬가지예요. 55,000원 정도를 최소한의 주가 수준으로 잡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신고가 갱신할 것 같습니다. 단기 신고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1분기 때 엄청 짓눌렸죠. 그죠? 무슨 지포 마냥, 그죠? 근데 제가 1분기 내내 뭐라 했죠?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지만 쫄지 마세요. 쌉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엄청 너무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여러분 쌉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세요라고 했죠. 그죠? 공장 가동 중단 문제까지 가셔야 되면서 더 눌러줬는데 그건 뭐죠? 기회죠. 저가 매수 찬스로 잡으셔야죠. 그죠? 부품 쪽 쇼티지는 제가 일시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전달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요, 요즘에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잖아요. 조금 지켜보시죠. 조금 지켜보시다가 조금 눌림 준다 그러면 그때 보셔도 되고, 사실 지금 주가 수준도 전 싸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 지금 구름대로 보시면 이제 슬금슬금 제가 파란 구름에서 빨간 구름으로 바뀌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파란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 타점이라고 차트 해석상의 분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활용하신다고 하면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여튼 기업 분석의 측면에서도 저는 현대차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GM에서 이제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면서 자동차 부품사들 그리고 종합 그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 탄력이 좋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있었죠. 국내에서는 개별 소비세를 6월부터 원래 5%로 사양 조정하기로 했는데 내수 시장 회복시키려고 연말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악재들이 차츰차츰 해소되는 그런 지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만약에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한 차량 그 교체 주기 요걸 가지고 만약에 걸고 넘어진다고 하면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충분히 해소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막 그 클릭 투 바이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딜러들이 막 필수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신차 공개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모터쇼를 진행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마케팅도 대체로 이제는 플랫폼을 가지고 막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이 굉장히 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얘기 제가 충분히 많이 해드렸었고, 지난 영상 뭐였지? 그 현대차 분석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렸거든요. 그 분석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도 현대차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이거 제가 얼마 잡아드렸죠? 9만원 이상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적정유가 수준을 9만원 이상으로 봤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30만원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도 7만원 이상 갈 것이다 라고 계속 보고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실적 그리고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2021년도 초반에 연초에 제가 그때 2021년도에 보셔야 되는 포커스는 실적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포트에 어느 정도는 같이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이 33분이니까요. 자, 건설까지만 하고, 건설하고 조선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개만 하면 되니까요. 자, 건설은 이쪽을 잡아주고 있는 중추적인 거는 내년 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 정부에서 부동산 쪽으로 얘기가 워낙 많았죠. 그죠? 아마도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쪽,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 안건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도 지속적으로 함께 영향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택 공급의 사이클하고 같이 본다고 하면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이잖아요. 주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착공에서 그 다음에 준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밸류체인에서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제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시멘트 쪽으로는 성신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업황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멘트가 있으면 철근을 봐야 되겠죠. 철근 쪽에서는 대한제강을 보시면 되고 23,000원 이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레미콘 쪽에서는 유진기업 보시면 돼요. 유진기업이 레미콘 쪽에서는 제일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판율이라든지 바닥재 쪽은 KCC 글라스가 제일 업황이 좋다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을 너무 안 주고 있어요.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한데 조금 조정을 주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태워갈 만한, 그냥 좀 중장기적 그 투자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형태의 기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PHC 쪽 파일은 제가 동양 파일만 보시면 된다 했죠, 그죠? 이 기업은 9,000원 이상도 보실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이 진짜 좋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7,000원대 주가도 굉장히 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업 분석은 제가 지금 언급드린 기업 분석을 따로 다 해드릴게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하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우리 밤새야 돼요, 오늘, 그죠? 그래서 얼른 찍어서 또 올려드려야 되니까요. 한 번에 또 다 해주면 그 고맙다 하고서 연말까지 저 안 보시면 어떡해요, 제 거, 그죠? 내일이 있어야 또 적당히 밀당을 또 해드려야 다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 정리만 일단 해드리고 분석은 따로 하나씩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40분 되기 전에 조선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최근에 좀 약했죠, 그죠? 민감주들이 밀리면서 좀 같이 밀렸는데, 자,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단기 주가 흐름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산업이에요. 이거 단기 주가 흐름으로 볼 수 없는 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민감주 랠리가 좀 주춤했다는 데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같이 받고 좀 밀렸는데, 조선업을 무슨 분기 실적으로 바라봅니까? 게다가 이제 수주를 막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 초입인데 초기 실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구조적 성장 사이클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산업 자체는. 그래서 기사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물동량 증가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조선 쪽을 보시려면 클락슨 리서치라는 그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전망치를 좀 살펴드리면 올해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거든요, 최대 호황이. 이때를 저는 좀 재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초입 국면하고 선가지수 상승 레벨이라든지 분위기가 너무 닮았어요, 그때랑.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국 그 선박 수주량이 세계에서 50%를 넘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50몇 %가 그러거든요. 글로벌로 보더라도 2분기부터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이쪽은. 그래서 특히나 지금 친환경 문제 때문에 그 스크루버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결국은 LNG선 수주 잔치를 그 어느 시점에는 한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편인데,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리스크를 잡으시려고 한다 그러면 수주가 그 이쪽은 연결잼으로 잡히기까지의 그 기간을 좀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잡힌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단기 리스크로 본다고 하면은 그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의 기간을 좀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느긋하고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느림목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등산 매매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갈 건데 굉장히 느리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쪽은 산업의 특성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상향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원자재 값만 특히나 좀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마다 조금씩 담아두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 두 기업만 보시면 됩니다. 기업 분석 시간 날 때 둘 다 해드릴게요. 이 밖에 뭐 유망 산업들도 많고, 그리고 단기로 공략해야 되는 산업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초창기로 보면은 그 단기 호황 국면의 초보입이다, 이런 기업들도 따로 딱 있는, 기업별로 또 그 나눠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차분차분 제가 하나씩 시간이 날 때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쪽으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좀 해두셨다고 하면은 느긋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 실적 개선, 그리고 현재 눌림,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들을 오늘 알아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하반기 때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튼 뭐 단기적 관점에서 차트의 분석상으로 좋은 지점에 있는 기업들도 좀 같이 알아보는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현재 국면에서는 소비주 랠리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주 랠리가 진행 중입니다. 소비주들 중에서는 기존에 제 추천글에 추천주 엄청 많거든요. 그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금융주 위주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것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린 산업들은요,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을 보고 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말, 그리고 저는 2년 정도의 업황을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무튼 그 기업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5월 그것 때문에, 성적표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